여러분, 몰기지 갱신을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몰기지 시장의 핵심 키워드, 가장 낮은 이자율로 몰기지 리뉴얼을 잘 받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몰기지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몰기지 갱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몰기지를 받을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나 어려움들이 정말 많죠. 반면 몰기지 갱신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서류 한 장에 사인하면 끝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끝내버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년 수천 달러의 이자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몇십 달러도 아까운데 몇백, 몇천 달러라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 오늘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뉴얼 오퍼는 무조건 일찍 먼저 받자. 자, 우선 몰기지 만기일, 영어로는 maturity date인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몰기지 갱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은행들은 앞으로의 이자 향방을 예측해서 은행에 유리한 방법으로 몰기지 갱신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가 내릴 것 같다면 Early Renewal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6개월 전에도 갱신을 시켜주고요. 반대로 오를 것 같다면 매우 늦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리뉴얼 오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몰기지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려면 기본 4주에서 6주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 높은 이자의 리뉴얼 오퍼를 만기 2주 전에 받는다면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오픈 텀 몰기지라고 하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리뉴얼 오퍼를 일찍 받는다면 더욱 여유 있게, 더 유리하게 다른 금융기관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고 기존 은행과도 조건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은행이 먼저 제안한 조건에 사인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대부분 첫 번째 오퍼가 가장 좋은 조건인 경우는 거의 드물죠. 거래하는 은행에서 오퍼를 받아서 다른 곳과 비교하고 카운터 오퍼도 보내보고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 은행과 오퍼를 비교하고 있다는 이 긴장감, 텐션을 유지하면 은행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내 부동산의 예상 시세를 파악하자. 자, 몰기지 갱신을 준비할 때 내 집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이 Property Assessment Value를 바탕으로 예상하시는데요. 이 어세스먼트는 정부 기준의 공식 평가 금액이고 실제 시장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래 내역은 개인이 100% 알기가 좀 어렵죠. 자, 이때 리얼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자, 리얼터들은 Comparable Market Analysis, CMA라는 방법으로 현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매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일 수 있는지 더욱 명확하고 방대한 데이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리얼터님과 거래부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확한 시장 가치 파악에 큰 도움이 되고 추후 몰기지 갱신이나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이 집 감정 가치, 어프레이저를 예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집의 예상 시세를 바탕으로 남아있는 나의 자산, 이 액꼬리가 얼마인지 아는 것은 몰기지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요. 더 많은 액꼬리가 남아있다면 더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몰기지 브로커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인슈어블 트랜스퍼가 이 방법인데요. 집값 대비 65% 미만의 몰기지를 갱신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불의 몰기지가 내 집값 대비 65% 미만인 사람은 해당 상품을 통해서 프라임-0.75%를 받을 수 있는데, 반면 70에서 80% 정도 몰기지가 더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보통 프라임-0.4에서 0.5 수준입니다. 물론 절대값의 원금의 차이도 있지만 0.25%의 이자 차익이라면 월 70불, 연 840불, 그리고 5년 계약 기준으로 4,200불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무조건 알아야겠죠. 실제 시장에서는 0.5%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을 정리하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몰기지 갱신 업무에는 소득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갱신하려면 다른 은행과의 비교는 필수이므로 언제든지 몰기지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 현황을 최신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갱신을 앞두고는 최근 2년치 세금 보고 기준의 소득 또는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 확정적인 소득, Guaranteed Income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금리나 몰기지 조건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네 번째, 몰기지 또는 기타 부채 현황 정확하게 점검하기.
자, 갱신 시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몰기지를 받고 이 텀이 끝났을 때 전반적인 부채의 현황입니다. 보통 집을 사면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라인 오브 크레딧 또는 학자금 대출 같은 개인의 대출 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은행이 보기에 소득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게 형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갱신 전에 내 전체 부채 구조를 한번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기를 기준으로 재융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몰기지와 다른 부채들을 통합하는 데프 콘솔리데이션을 활용하면 몰기지의 장기 상환을 바탕으로 매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부동산은 1밀리언이고 몰기지가 30만 불 남아있지만 더 높은 이자의 자동차론 5만 불, 카드값 1만 불, 스튜던론 3만 불이 있다면 만기일에 맞춰서 40만 불의 몰기지를 재융자 받아서 전체 평균 이자를 낮추는 거죠. 자, 숫자로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볼까요? 40만 불의 몰기지를 4%로 재융자한다면 월 1333불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30만 불의 몰기지를 4%로 리뉴한다면 대략 1000불 정도의 페이먼트가 발생할 텐데 5만 불의 자동차론을 6% 이자로 내고 있다면 월 250불, 카드값의 만 불의 20% 이자는 166.67, 라인업 크레딧에 1만 불에 10% 이자를 내고 있다면 무려 83.33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만 불의 학자금 대출까지 4.5% 이자로 계산해보면 112.5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이자는 1612.50이 되고요. 내가 40만 불의 몰기지로 재융자를 받아서 이 부채들을 정리한다면 매월 279.5 또는 연 3,354불, 5년에 걸치면 16,770불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현명하게 콘솔리데이션을 진행하면 전체 이자와 먼슬리 페이먼트에서 이 캐시플로우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죠. 자, 몰기지 갱신이 다가온다는 건 앞으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현실적인 고민과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이사를 준비할 것인지, 또는 업사이징이나 다운사이징을 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부동산의 용도를 정하고 몰기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리뉴얼은 은행에게는 큰 마진이 남는 업무나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개에서 2개 정도의 옵션만 제공되는데 1년부터 5년까지의 고정, 3년부터 5년까지의 변동 등 모든 옵션을 받아서 비교하고 짧은 텀이 나을지 롱텀으로 묶는 게 좋을지 미리미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년간 이 집에서 잘 살았고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다면 단기간 이사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갱신을 하더라도 페널티가 저렴한 변동 상품이 더 어울릴 겁니다. 반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안전하게 긴 계약 기간의 고정을 잡아놓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렌탈 프로퍼티를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렌탈 몰기지가 있으시다면 이 렌탈 인컴과 익스펜스의 캐시플로우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인베스트먼트의 특성상 좋은 조건이라면 매매도 고려 가능하므로 5년 변동도 페이먼트가 변함이 없는 스태틱 페이먼트를 선택해서 페널티도 줄이고 이 캐시플로우도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은행에서 먼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비밀을 이제 알고 계시니 좋은 조건으로 몰기지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전 꿀팁을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최대한 일찍 갱신을 준비하자. 두 번째, 내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세요. 세 번째, 내 소득과 자산, 부채 현황을 업데이트하시고 네 번째,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계약 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리뉴얼 오퍼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시고 구두 약속은 나중에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 몰기지 갱신과 리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고 비교할수록 조건은 좋아집니다. 리뉴얼 오퍼를 일찍 받고 내 집의 가치와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2026년 몰기지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